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순수함과 잔혹함이 교차하며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11살 소녀 칼리 블루시아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 집으로 가는 짧은 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도시와 국가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사라소타를 영원히 바꾼 날, 칼리 브루시아의 이야기. 2004년 2월 1일, 미국 전역이 슈퍼볼로 떠들썩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스포츠 이벤트는 수백만 명이 TV 앞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사라소타의 한 가족에게는 이 날이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칼리 제인 브루시아는 11살밖에 되지 않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래 부르기, 고양이 찰리와 놀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던 칼리는 그날 아침 친구 멜리사의 집에서 열린 슬립오버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칼리는 저녁 6시 15분쯤 가족과 함께 슈퍼볼을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칼리의 집은 친구의 집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져 있었고, 보통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수자는 칼리가 혼자 바쁜 브릿지 로드를 걸어가겠다고 하자 걱정했습니다. 수자는 의붓아버지 스티븐에게 칼리를 데리러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스티븐이 도착하기 전에 칼리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슈퍼볼로 인해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스티븐이 칼리를 찾으러 운전하던 중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칼리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15분, 아무런 소식도 없는 가운데 가족은 911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칼리 브루시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초기 조사와 충격적인 발견. 칼리의 실종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십 명의 경찰관, 자원봉사자, 전문가를 동원해 지역을 수색하고 주민들과 목격자들을 인터뷰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음 날, 탐지견들이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칼리의 베개 커버 냄새를 단서로 따라간 탐지견들은 4735 비리지 로드에 위치한 에비스카워시 주차장에서 칼리의 흔적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칼리가 자주 지나던 경로 근처에 붐비는 장소였습니다. 탐지견이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냄새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칼리가 차량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에비스카워시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CCTV 영상. 경찰이 에비스카워시에서 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장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날 밤에 영상을 확보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04년 2월 1일 저녁 6시 27분, 칼리 브루시아가 주차장을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차장을 지나던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칼리에게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칼리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도망치려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몇 초 후, 남성은 칼리의 팔을 잡고 카메라 시야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호했지만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의심을 살 만큼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안감을 키운 것은 사건 발생 3분 전, 주차장에 진입한 노란색 뷰익 차량이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차량이 칼리의 납치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 과정의 전환점. CCTV 영상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칼리가 납치된 것이 분명해졌으며 단순 실종이나 가출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영상을 공개하며 대중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며 사건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영상 속 남성과 차량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노란색 뷰익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사하고
과거 보고된 의심스러운 활동과 교차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영상 분석 전문가들이 호출되어 영상을 향상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유니폼의 이름표나 추가 단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주요 용의자 등장. 대중의 제보가 빗발치는 가운데 한 제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시민이 영상 속 남성이 조셉 스미스와 닮았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정비사로 과거 유사한 범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납치와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며 노란색 뷰익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추적, 칼리 보루시아 사건의 긴박한 전개. 수사관들은 조셉 스미스를 지역 주택에 위치한 임대방에서 신속히 찾아냈습니다. 신문 중 스미스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칼리의 실종 당시 자신이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CCTV 영상 속 남성과 신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키, 체격, 팔의 문신까지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스미스의 방을 수색한 경찰은 영상 속에서 보인 옷과 비슷한 옷을 발견했으며 몇 가지 의심스러운 물품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몇몇 목격자들이 스미스가 실종 사건 당일 밤 카워시 근처에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제 포렌식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스미스가 사용하던 노란색 뷰익 차량이 철저히 조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칼리와 연관될 수 있는 섬유와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실험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관들은 스미스의 가족과 지인들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형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조셉이 실종 당일 이상한 말을 했으며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매우 초조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로운 단서와 결정적인 증거. 스미스는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를 둘러싼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미스가 거주하던 지역의 한 이웃이 그날 밤 그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웃은 스미스가 실종 사건 당일 밤 매우 늦은 시간에 자신의 노란색 뷰익 차량을 집착적으로 세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차량에 대한 추가 포렌식 검사를 요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차량 내부에서 칼리의 옷에서 나온 섬유와 DNA 분석을 통해 칼리의 것으로 확인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스미스를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스미스의 통화 기록과 인간관계를 조사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스미스가 형 존 스미스와 통화 중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존은 형을 옹호하며 사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과 법적 처벌 가능성의 경고에 결국 입을 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자백과 비극적인 발견. 존 스미스는 형 조셉 스미스가 칼리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방식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압박 속에서 조셉은 사라소타 외곽의 외진 지역을 언급하며 칼리의 시신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04년 2월 4일 새벽, 경찰은 탐지견의 도움을 받아 사라소타 근처 프로터 로드의 울창한 숲 지역에서 칼리 블루시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칼리는 부분적으로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특히 칼리의 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긴박했던 수색 작업을 종료시켰지만 동시에 조셉 스미스가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칼리의 몸과 옷, 조셉의 차량에서 발견된 DNA를 포함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건을 재판으로 이끄는 데 충분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둘러싼 증거와 그의 과거. 조셉 스미스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으며 그를 둘러싼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칼리의 시신과 옷에서 발견된 DNA, 노란색 뷰익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그리고 CCTV 영상은 이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납치와 살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스미스는 신문 동안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은 그를 계속 압박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스미스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약 소지, 사기,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여성들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처벌을 피했던 그의 과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라소타의 슬픔과 단결. 칼리의 죽음은 지역 사회 전체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이웃과 친구,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칼리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그녀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꽃과 촛불,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칼리의 어머니 수잔 브루시아는 기자회견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지역 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딸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전국적 주목을 받은 재판. 조셉 스미스의 재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제시하며 사건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DNA, 섬유 증거, 차량 기록 등을 토대로 한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은 스미스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를 주장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칼리 브루시아 사건,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순간과 조셉 스미스의 최후. 법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세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칼리가 조셉 스미스에게 접근당하는 장면은 그녀의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끔찍한 연속적인 범죄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배심원단은 조셉 스미스를 납치, 성폭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지적하며 스미스가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잃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형수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마지막 여정. 조셉 스미스는 2006년 사형을 선고받은 후 플로리다 네이퍼드의 유니언 교도소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플로리다의 사형 판결 과정이 변경되면서 스미스의 형이 잠시 취소되었지만 2020년 사형 선고가 복원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스미스는 간암과 C형 간염으로 인해 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스미스의 죽음에 대한 지역 사회와 가족의 반응. 칼리의 가족에게 스미스의 죽음은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스미스가 더 이상 세금을 소모하지 않게 된 점에서 안도했지만 그가 최종 처벌을 피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라소타 지역사회는 스미스의 죽음을 사건의 늦은 마무리로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사법체계의 문제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스템에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진실의 메아리 채널은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